2021년 1학년 1학기 긴말 원미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요. 그럼 루트에 빼서 제곱 해서 루트 2. 답은 3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거 AB의 중점의 좌표가 3,4니까 2 더하기 A가 6이 되면 되니까 A는 4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B가 8이 되면 되니까 B는 3이 되죠. 그래서 A 빼기 B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방정식이니까 얘는 2번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눈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 4번은 자, 요 두 점 A, B. 자,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니까 얘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중점의 좌표는 1,0이죠. 따라서 직선은 y는 x, 1 대입해서 0 나와야 되니까 x-1.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수직 이등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마이너스 1.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1 대입해서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바로 쓰면 되죠. 쓰면 루트 5분의 상수항이 차니까 10. 따라서 답은 루트 5,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거에서 이거 건 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합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제가 이제 정점이 되는 거니까 x-2-4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럼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분의 자,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절대값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 얘가 루트 2. 자, 그러면 숫자를 좀 조정해 주면 2배의 절대값에 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2가 루트 2니까 먼저 숫자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이거의 제곱이고 이거는 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 합이죠. 따라서 기울기 합은 근각계산기를 쓰면 되죠. 근각계산기를 쓰면 자, 합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한 근이 2래요. 한 근이 이거 나머지 두 근의 차의 제곱이 5랍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을 2 알파 베타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뭐라 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의 제곱이 5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x에게서 1이잖아요. 그럼 근각계산기를 쓰면 되죠. 근각계산기를 쓰게 되면 자, 2알파 더하기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1이 되죠. 자, 그리고 한근이 1을 했으니까 항등식을 이용하면 x-2에 x제곱 맞추고 이제 1차항 맞추면 되죠. 1차항 맞추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잠깐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내가 p라고 놓고 알파 베타를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제곱 마이너스 4q가 얘가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식에서 2p 더하기 q가 얘가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연립방정식에 풀어주면 p가 1 q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또 하나는 p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q가 1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 합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고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9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저 3차 방정식은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2차
2차항 계수를 구해보면 3 나오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상수항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b가 더 크다 그랬으므로 이 조건은 만족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자, x-2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9는 0 이렇게 나와서 이 식에서 a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b 값은 3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b 빼기 a요. b 빼기 a는 38 빼기 7이니까 답은 45.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에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라 했죠?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A, B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식과 요 식이 주어졌으니까, 공통인해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자, Y는 X-1을 이거와 이거를 연립하면 되죠. 이걸 연립해서 풀면, 자, X에 X-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죠. 3.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 x 값을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이 돼서 자 x는 3 y는 1 요거랑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a 값을 구해보면 요거를 이 식에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a 값이 1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저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13 마이너스 3b가 1이 돼서 자 b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a는 1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9 플러스 b가 1이 돼서 b는 4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므로 얘만 만족하죠, 얘. 그죠? 그럼 a 더하기 b 값은 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두 점 AB에 대해서 AB 연장선 위에 C가 있답니다. 그때 만족하는 게 뭐냐면 3AB가 AC랑 같답니다.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C의 거리가 AB의 3배니까 요거의 3배니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여기 C가 있으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서 여기 C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X좌표를 써보면 마이너스 2고 여기 4죠. Y좌표를 써보면 마이너스 1이고 7이죠. 그러면 지금 뭐라 했냐면 C의 X값이 양수인 거예요. 그랬죠. 양수. 이쪽으로 가면 음수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양수니까 6칸씩 커지니까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6이 되죠. 그럼 X좌표 구하는 거니까 그냥 16이 답이죠. 자, 그 다음 10번은 마찬가지로 이 직선, 요 직선, 요거와 요거의 교점을 지른 직선이죠. 이거에 접하고 중심이 1,1인 원이 있답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반지름의 최대값이죠. 반지름의 최대값. 그럼 결국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구하면 돼요.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언제냐면 이 교점하고 이 원의 중심 있죠.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2x-y 플러스 4는 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교점을 구해보시면 이거의 교점이 얼마 나오냐면 1,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 교점이랑 1, 마이너스 이거랑 중심이 1,1이죠. 1,1. 그러면 이 중심이 1,1에서 이 직선, 요 거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요 직선을 내가 L이라 표현하면 L과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될 때 요때 이 원이 반지름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과 요 교점 사이 거리가 하면 되니까 결국 R제곱은 자 R제곱은 교점이 얘가 아니고 이 교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빼서 제곱하면 5죠. 파이 r 제곱이니까 5파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은 한 달 수강료를 인상한답니다. X%. 그럼 당연히 학원비가 비싸지면 애들이 줄겠죠. 그죠? 주는데 학원생 수를 내가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수강료 이것을 인상했으니까 100분의 X 이만큼 인상하고 학생 수는 1-100분의 0.4X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이게 매출이죠. 이거의 수입이 얼만큼? 100분의 20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요 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수강료나 학생 수가 안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일단은 100을 곱해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100을 두 번 곱했으니까 이거고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주면 플러스 6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그래서 이걸 다 계산 안 한 겁니다. 100의 제곱 플러스 100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산이 좀 간단하도록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럼 0.4x 제곱 마이너스 60x 다 이항시킨 거니까 플러스 100 곱하기 20 얘가 0보다 작고 낫다. 이걸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숫자를 좀 정리해 줄게요. 10을 곱한 다음에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50x 그 다음에 플러스 5000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100이고 50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2차 함수 그리시면 이거고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요.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시 12번 문제 보면 중심이 2, 4분면에 있죠. 그 다음 반지름이 1인 원이 Y축과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60도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니까 일자리 원이 이렇게 접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이 1이니까 X좌표가 결정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 B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기하적으로 풀라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풀라고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로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거리 공식을 쓰면 자, 요 직선 y는 y 플러스 루트 3x는 0. 자, 요거랑 요 중심 사이 거리 구하면 2분의 절대값 루트 3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2다. 그러면 이제 2가 아니죠. 반지름 1이니까 네. 여기가 1이죠.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해주면 2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3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럼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b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여기서 b 값을 구해보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루트 4가 나와서 루트 3 뿔마 2 이렇게 되죠. 그런데 b가 양수죠. 자, b가 양수니까 b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루트 3.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a 값. a는 여기 구했잖아 아까. 이게 a죠. 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루트 3 플러스 1.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4점이 주어졌고요. 자, 기울기가 얼마래요? 기울기가 1이 되죠. 그죠? 기울기 1. 기울기 일자리는 45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면 여기가 4죠. 그럼 기울기니까 여기도 4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그면 일단은 요 넓이가 8이에요. 요 넓이도 8이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내 S라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전체 넓이가 30이니까 16-S가 되죠. 그럼 이제 넓이의 비가 5대3. 요걸 이용하면 되죠. 요걸 이용하면 자, 5분의 자, S 더하기 8
얘는 3분의 24 빼기 S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 넓이, 요 파란색, 요 넓이하고 요 넓이, 요 넓이의 B가 5대 3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걸 풀어주면 S가 얼마나 오냐면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넓이가 1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 되죠. 맞죠? 요 길이가 3이 되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Y절편. Y절편은 이거랑 똑같죠. 3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은 실수. 이거에서 요 세수 이렇게 주어졌죠. 예각삼각형. 이 되돌아 세 변의 기대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가 삼각형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그럴 거예요. 그럼 가장 긴 변이 얘죠. 그러면 2x 플러스 2가 크다. 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이거보다 이쪽이 크죠. x-1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자, 그래서 요식을 풀어주시면, 이걸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근을 구해보면 5 뿔마 2루트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자, 그려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인데 당연히 x는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여기가 5 플러스 2루트 3, 2루트 7이니까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답은 여기가 됩니다. 다음 15번. 자, 15번은 자, 먼저 연립부등식이죠.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정하래요. 자, 그럼 먼저 요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크다니까 이 범위하고 요 범위가 되죠. 그러면 얘를 수직선의 표현을 다시 하면 마이너스 7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요. 2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2차 함수니까 얘가 해가 존재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가 A, 여기가 2A일 때는 A가 0보다 클 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가 2A, 여기가 A일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풀어주시면 자, 빨간색일 때는 A는 마치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경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되는 거고 또는 2A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1보다 커야 되니까 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또는이 아니죠. 또는이 아니고 AND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이거 없고 그러면 여기는 0보다 작을 때가 답이 되겠네요.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AND 2보다 커야 되죠. A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 AND가 아니죠. AND가 아니고 해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얘들 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은 0보다 클 때 푸는 거니까 이거가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작다가 되고 요거 되는 거니까 얘만 만족하죠. 얘. 왜냐하면 A가 음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해의 범위는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6번. 자, 16번은 요식을 간단히 하랍니다. 자, 그럼 해보면 일단은 차수를 줄여주면 되니까
오메가 4승 오메가죠.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 플러스 얘는 오메가 바로 바꾸고, 얘는 그냥 그대로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거로 바꿔줄게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간단히 해주면 되고, 자, 플러스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또 간단히 해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오메가 분의 1은요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그런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없으니까 답에 오메가로 바꿔. 그런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이거 이항시켜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건 답에 있죠, 이제. 그죠? 정리를 해서 이 답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뒷부분이 2n제곱으로 묶으면 n-1 이렇게 돼서 n-1 이렇게 돼서 자, 수직선 표시해 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2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n-1 이렇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랑 여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3nn 이렇게 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얘를 또 수직선에 그려오면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n 여기가 n 이렇게 되고 뿔맛 뿔이니까 얘는 여기가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수직선에 표시해 보면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3n 이거고 여기가 n-1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가 2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등식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공통범위는 어디냐면 여기가 되네요. 여기. 그럼 여기서 뭐 물었냐면 정수인 해의 개수. 그러면 그 개수는 n-1에서 빼기 3n 이걸 해주면 되죠. 그럼 4n-1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뭐냐면 이걸로 나는 나머지가 8이 되는 거니까 요거의 근이 오메가죠. 그럼 결국 여기서 풀라고 하는 건 pn의 오메가가 얼마 나온다는 거? 8 나온다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3승. 그리고 오메가 3승 1은 규칙이 3개입니다. 규칙이 3개니까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에 1 플러스 오메가 n승 이것이 8 나온다는 거니까 자, 먼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요건 2죠. 그러면 요 3개씩 계산하면 요 3개를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8이잖아요. 8은 2의 3승이니까 2가 3번 반복되는 거니까 자, 보시면 1, 2, 3 요거 쓴 거이고 지수 3, 4, 5 그럼 또 2 나오죠. 여기서 또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죠. 6, 7, 8 여기서 2가 나오고 9, 10, 11 9, 10, 11 해서 1, 2, 3, 4 1, 아이씨 뭐야 이거 다시 할게요. 진짜. 자,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다 써놓으시고 여기서 3개에서 2가 나오고 요 3개에서 2가 나오고 요 3개에서 2가 나오니까 일단 자, 2가 3번 나와야 되죠. 1번, 2번, 3번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 되죠. 요거 9. 자, 따라서 9 됩니다. 10은 안 돼요. 10은 요까지니까 안 되고 요까지 또 됩니다. 왜냐면 요 2개 곱하면 이게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예요. 예. 11까지. 따라서 자연수는 9 또는 11이 되는 겁니다. 곱을 물었으니까 99.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 문제는 자, 삼각형 ABC에서 점 A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 주어졌고 그때 BC의 기울기 기울기 또 1이네 이거 그죠? 기울기 1짜리 주어졌죠.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랬죠. 얘는 y는 그냥 x 2점 지나야 되니까 3,1 지나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냥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뭘 물었지? 두 번째는 무게중심 구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니까 직선 관찰은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자 3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죠. 이게 무게중심인데 자 보세요. 얘가 0,4고요. 얘가 3,1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만 따로 보면 3칸 가는데 3이죠. 그럼 여기는 2입니다. 0, 1, 2, 3 이해되죠? 그 다음에 y좌표 줄어드네. 4, 1이니까 4, 3, 2, 1 따라서 2,2 됐죠? 무게중심 좌표는 2,2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무게중심 좌표를 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에 접하는 원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요 거리는 루트에 빼서 제곱 이거니까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r제곱 얘가 r이 되는 거니까 2 얘가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얘도 마찬가지죠. 2부터 3까지 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 얘가 얼마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 범위에 대해서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죠? y좌표 0일 땐 1이니까 예,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럴 때 따지는 게 뭐라 했냐면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부 요 세 가지 따진다 그랬죠. 경계에서 함수값부. 근데 대칭축은 요 k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못 따져요. 근데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져도 되고 이것만 따지면 되죠. 그러면 f2 값은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 등호 안 들어가요.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f2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등호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f3 값은 여긴 등호가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죠. 여긴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F3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에서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나가면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x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요 경우에는 12-2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 값은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27-3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풀면 되죠. 따라서 k 값은 3분의 28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자 이거 공통범위 구하면 되면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거 AND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